소화가 잘 되면 살이 찐다 그럴까? 찌는 느낌. 아, 그렇죠. 예, 소화가 좀 잘 되면 많이 예.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좀 살이 찌고. 소화가 안 되면은 반대로 살이 좀 빠진다? 그치. 이런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소화 안 되면 안 먹고 예, 싶으니까. 안 먹고 싶죠. 사실 뭐 우리 예. 관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갖고 계시죠. 왜냐하면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되면 그 열량이 그대로 몸에 흡수되지 않을까 생각하시죠. 네. 근데 이게 바로 소화의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죠. 자, 우리 몸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이 필수 영양소를 소화하고 흡수해야 에너지를 만들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소화 과정이 잘 안 돼서 소화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면 원활한 신진대사도 방해를 받을 수 있겠네요. 실제로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아서 체내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흡수가 안 돼서 그럼 기초세율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조금 먹어도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비만하고 멀어지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잘 소화하고 분해해서 완전히 잘 쓰고 안전하게 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하나 좀 찔리는 게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 밤늦게 하나 말고 여러 개 있어요. 밤늦게 뭐 라면이나 치킨 아니면 뭐 닭발 이런 거 야식 먹고 소화도 되기 전에 그냥 잠들 때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면 여지없이 얼굴이 진짜 이렇게 퉁퉁 부어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의 이런 것도 전부 좀 소화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몸속 소화기관 중에 가장 길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장, 약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이 서식해서 그리고 거기서 많은 작용을 하니까 제2뇌다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장기잖아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또 위를 지나서 췌장 등에서 소화효소가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분비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되는 음식물이 어디로 갈까요? 장으로 가겠죠? 장에서 계속 부패하고 독소를 만들게 되고 장내 환경은 점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쓰레기장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끔찍한 말씀이신 게 우리 왜 그 음식물 쓰레기를 한 며칠이 뭐예요? 뭐 하루만 이렇게 망치고 냄새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 맞아요. 근데 그게 쓰레기장처럼 변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와. 아니 소화가 안 되는 것만으로 그렇게 우리 장이 변하면은 이거 뭐 미생물 같은 게 제대로 거기서 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장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서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크게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익균, 즉 좋은 세균이 잘 우리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유익균이 먹을 먹이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소화가 잘 된 음식물이 필요한데 소화가 잘 안 돼서 유익균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 장에서 부패하면서 생기는 독소를 우리가 장독소라고 부르는데요. 장독소가 가득한 상태에서는 유익균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 건강은 물론이고 비만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소화가 안 되는 게 이 정도로 무서운 일일 그러니까요. 줄은 전혀 생각도 네. 못했습니다. 실제로 소화가 되지 않아서 장독소가 만들어지고 이 장독소는 지용성 독소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 뱃살이 나오고 내장 지방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생각해보면 장독소에 반복적으로 노출돼서 가득 찬 상태가 되면 장독소에 유해 물질에 거기다가 유해균에 거기 세균에서 나온 세균 장독소까지 이런 것들이 결국 장 감막을 뚫고 혈액으로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장을 보호하는 이 장 점막 있잖아요. 네. 장 점막은 이 소화된 영양분을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또 유해 물질을 통과시키지 않는 두터운 장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장 속의 유해균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장독소가 가득 차게 되면은 그 강한 독성 때문에 이 장 점막이 점차 손상될 수 있겠죠. 손상된 그 장 점막의 그 틈으로 독소가 들어갈 수 있고 혈액을 타고 우리 몸에 돌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나쁜 물질이 줄줄 새는 거네. 그죠? 예. 우리 몸에는 왜 혈관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세균이 말 그대로 혈액을 타고 돌면은 이 전신 건강이 와르르 무너지는 결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실제로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면 세균이나 세균의 부산물, 곰팡이, 소화가 안 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혈류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독소가 혈관을 통해서
전신 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각종 염증 반응이나 면역 반응을 초래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환까지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누수 증후군의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소화불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이 또다시 소화불량을 야기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쉬운 거죠. 김미라 씨는 어떻게 소화불량과 멀어지고 비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아주 궁금해집니다. 아니 제가 음식을 먹으면 탈이 정말 잘 나요. 그리고 소화도 오. 너무 안 돼서 진짜 힘든데 네네. 아니 그렇다고 먹는 즐거움을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소화도 잘 시키면서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이 연구를 좀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해봤어요. 그런 결과 잘 먹고도 살이 덜 찌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이 효소는 소화 효소가 장까지 가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캡슐레이션 8호 효소가 장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지 이 효소를 계속 챙겨 먹고 나서부터는 소화불량이나 복부팽만 같은 증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뱃살이 많이 빠졌어요. 뱃살까지. 이야. 근데 사실 저는 효소는 많이 들어봤어요. 익숙한데 이 캡슐레이션 효소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선생님? 네, 캡슐레이션 8호 요소란 캡슐레이션 공법을 적용한 효소입니다. 일반적인 소화효소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보충하면 식도를 타고 위로 넘어가면서 네. 강력한 위산에 의해 파괴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적 효소가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기도 전에 전부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한 방법이 바로 캡슐레이션 공법입니다. 캡슐레이션 공법을 적용한 효소는 위산에서 파괴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막으로 효소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력한 위산으로부터 살아남고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해 체내에 부족한 소화효소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캡슐레이션 8호 효소가 이 위산을 통과해서 장에서 작용을 한다면 장 속에서 음식이 좀 썩어가는 일? 요게 좀 확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효소를 캡슐화하면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위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장내 생존율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소화 효소는 어찌됐든 우리 몸에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보호막으로 효소를 이렇게 보호하면서까지 우리가 따로 챙겨 먹어야 되나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체내의 소화효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일명 생명의 불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체내 모든 대사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 안타깝게도 이 효소 역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냐면 80대가 됐을 때 우리 몸의 소화효소량은 태어났을 때 대비 3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섭취를 통해서 효소를 보충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